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황인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혜순의 말의 첫 번째 장은요, 몸과 죽음인데요. 이 김혜순 시인의 시 세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로 저는 육체성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그죠? 나를 나이게 만드는 것이 나의 육체입니다. 육체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가 않죠. 근데 동시에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럼 나는 이제 피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육체 덩어리야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사실은 나하고 참 거리가 아주 멀리 있는 그 무엇인가가 됩니다. 이 육체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나를 나에게 만드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하고 가장 멀리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하고 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대1 대응하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탐구하고 물어보고 그 형상을 찾아나가는 것이 시인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김혜순 시인의 시에서 굉장히 주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한편으로는 육체성과 한 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인간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한계가 끝이 그리고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동시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실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이 없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술은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죠. 근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막 슬퍼지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름다움이 대체 뭘까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멀리 있는 것, 나와 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슬픔을 느낀다거나 어떤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상한 기분이 들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것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저것과 너무나 멀리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너를 노래해요. 네가 멀리 있으니까. 네가 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랑의 형식을 따르는 노래들, 음악들, 예술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김혜순 시인이 시는 대상 앞에서 대상이 죽기 전에 시인이 죽는다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사물과 작별하며 세계와 작별한 일을 통해 이 죽음과 맞서고 죽음을 선언하는 일이라고, 미리 앞서서 경험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의미예요. 타자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멀리 있음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타자성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김혜순 시인의 시에서 몸과 죽음이 아주 중요한 까닭이기도 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시쓰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는 시적 화자가 시인이 1인칭이 되어서 말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어느 의미에서는 사라지게 되고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우고 나를 죽인 상태에서 새롭게 나를 경유하여 다른 것이 되는 일, 다른 곳에 도달하는 일, 다른 곳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문학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김혜순 시인의 시쓰기에서 이 쓰는 일이 죽음 그 자체와 매우 가깝다고 하는 것, 동시에 내가 사라져버리는 일과 매우 가깝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 죽음의 인칭은 몇 인칭일까 자주 생각해봤어요. 아마 6인칭이나 7인칭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시를 쓰는 것 자체가 1인칭에서 6인칭이나 7인칭으로 건너갔던 순간을 쓰는 것이 아닐까요? 딱 그 타자의 윤리, 거기에만 집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죽는 일이 타자에게 가닿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지만, 감각할 수 없지만 상상해 볼 수 있다 라는 거. 그게 김혜순 시인의 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책을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함께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이 책을 읽은 보람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